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훈센 총리 국가비전 2030.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가 중산층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중산층 국가라는 비전을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국가의 평화와 경제 성장,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재개를 꼽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화요일 캄보디아 국민당 창당 71주년 기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화의 빛 속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특히 경제 사회 분야에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변화를 이룩했다고 당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0년 동안 높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에서 저중소득 국가로 바뀌었고 2030년 고소득 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저중소득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36달러에서 4,045달러 사이인 경우이고 고중소득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046달러에서 12,535달러 국가들로 분류됩니다. 2016년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경제 위상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여 저소득 계층에서 중하위 소득 국가로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방역을 완전히 해제하였습니다. 인구의 94%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코로나19가 아직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MBC의 파이낸셜 스타빌리티 리뷰 2021에 따르면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국가는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 및 새로운 투자법 도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3.1%에서 줄어 3%로 추산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7% 증가. 2022년 1분기에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 수는 47개에 달해 6.8% 증가했으며 총 투자액은 25억 2,060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2% 증가했습니다. 경제 및 금융통계보고서에 따르면 47개 프로젝트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1% 증가한 7,40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투자에는 경제특구 내외의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세이즈 외부에 43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15개 프로젝트 또는 53.6%가 증가하여 35,04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했습니다. 농업에 6,037만 달러가 투자되어 2021년 대비 107.9% 증가, 에너지 3억 8,941만 달러, 607.7% 증가, 산업 2억 275만 달러, 2021년 대비 65.4% 감소했으며 관광 부문 투자는 1억 2,9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산업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만 3억 118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4.2% 증가했습니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리맹은 새로운 투자법으로 캄보디아는 특히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코비드-19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캄보디아가 잠재력이 있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2022년에 경제가 외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팬데믹이 통제됨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의 점진적인 반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추가 사례 발생. 훈센 총리가 52일 동안 감염자가 없다가 다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후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어젯밤 음성 메시지에서 캄보디아를 떠나려는 일부 사람들과 해외에서 온 승객들 사이에서의 PCR 검사에서 양성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수는 적지만 부주의하면 우리나라를 심각한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주정부 주지사들은 보건부로부터 특히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는 50일 이상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없었음에도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요구한 훈센 총리의 이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캄보디아 인민당 창당 71주년 기념식에서 훈센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사람들은 정부가 취한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보건부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모든 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코로나19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캠페인 특히 3차 접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서는 공중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과 사망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차, 4차, 5차 예방접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경제 사회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오늘 공식 1일 신규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총 13만 6,272명이 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기간 총 사망자는 3,056명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새로운 변종에 대해 8명의 지역 감염과 2명의 해외 유입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15,831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1일 코비드 수치가 캄보디아의 현재 코비드 사례 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1일 보고가 실제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다. 태국에서 입국한 이주 노동자 중 국경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된 1일 사례 수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민간 업체 경고. 제너럴 디파트먼트 오브 텍세이션은 어제 GDT의 대규모 납세자 관리 부서에 등록된 럭키리 썬롱, 가먼트 CO Ltd와 형인비 텍스타일 CO Ltd의 세금을 정산하라는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기한은 약 15일입니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조세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GDT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GDT는 14개 기업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었습니다. GDT의 관리 및 총무이사인 림 라타는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개인 계좌를 포함한 기업의 은행 계좌와 수입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통지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전직 반부패 수사관. 전직 반부패부 ACU 장교가 어제 프놈펜시 법원에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 버나리스 판사는 피고인을 ACU 국제불만법무부 직원이었던 27세의 터치 티스바타나라고 밝혔습니다. 분나리스 판사는 티스바타나가 형법 592조와 593조에 의거하여 공적 자금의 유용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과 $1,000에서 $2,500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작년에 피고가 부패한 정부 관리를 고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직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직 기간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 이득을 위해 계속해서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라고 담당 판사는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부패한 관리들로부터 고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로 $500에서 $2,000를 받았다고 어제 청문회에서 법정에 출석한 바타나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갈취한 금전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타나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형을 줄여 집행을 유예하고 감옥에서 석방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결은 7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시아누크빌 신공항 잠재력 평가. IFC 인터내셔널 파이넌스 코퍼레이션 대표단은 지난주 시아누크빌에서 고위 관리들을 만나 시아누크빌의 건설 중인 세역의 터미널이 완공된 후의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했습니다. SCA의 부채고 재무 책임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시아누크빌 부지사 롱 디만체가 이끄는 지방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히 코비드-19 전염병 이후 지방의 경제, 투자 및 사업 잠재력과 사회적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역의 터미널을 건설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시아누크빌 지역의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다목적 특별경제구역, 국제검문소, 아세안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국가 물류 허브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공항 확장 공사에는 건물 면적을 4,800제곱미터에서 80% 늘리고 체크인 구역, 탑승 라운지 및 수화물 찾는 구역의 전체 개조,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장비 설치가 포함됩니다. 승객들은 지역 및 국제 브랜드가 운영하는 새로운 식음료 매장의 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800m 연장하여 3.3km로 늘리는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더 큰 항공기를 더 많은 목적지,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시아누크빌 전자담배 단속 계속.
시아누크빌 당국은 전자담배를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많은 상점과 판매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전자담배의 상업적 착취 및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아누크빌 특수부대는 계속해서 시아누크빌의 사업주 및 상점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어제 시아누크빌 경찰청장 촌나리 소장의 지도하에 마약방지경찰청은 반경제범죄국과 협력하여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세 소녀와 성관계한 남성 징역형. 미성년자와 불법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오늘 오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오전 대법원은 푸놈펜 프레이녹 지역 마을에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심 재판장인 미스터 성 파나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52세의 남성이며 농부인 노폰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프레아 시아누크 지역 마을에 사는 12세 소녀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프레아 시아누크 지방법원은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에 관한 형법 제42조에 따라 15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오늘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틱톡의 마체테 갱단. 어리석은 젊은 갱단들은 오늘 갱단의 싸움 영상을 틱톡에 게시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아침, 시아누크빌 지방 경찰은 틱톡에 칼을 들고 막대기를 던지고 서로를 쫓는 영상을 게시한 2명의 갱단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칼과 막대기를 들고 프레아 시아누크 주 프레이노브 지역에서 서로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구금하고 신문한 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을 하고 머리를 깎은 다음 부모들을 호출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만취한 외국인 푸놈펜 쓰레기 수거차 노동자 중상. 이 사건은 2022년 6월 28일 오후 9시 20분에 푸놈펜 칸지로이 창바에 있는 6번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 이전에 6번 국도를 따라 달리는 쓰레기 트럭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몰던 검은색 도요타 트럭이 뒤를 들이받아 차량 뒤쪽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다리와 몸통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한 A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